자, 다음 3번의 1번은 당사는 요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정한대요. 다음 중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자료만을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여 2020년 1기 확정신고기간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1기 확정신고기간의 매출 공급가액은 3억 3천이고 예정분은 없는 것으로 하며 매입가격은 거래일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지금 매입 내역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공제 대상이 되는 것만 입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6월 30일 마늘을 샀는데 김마늘이라는 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거예요. 자, 요식업의 경우에는 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거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조업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봉투 산 게 있는데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은 원재료로 쓰이는 것만 공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사과. 사과농장이라는 사업자로부터 사왔고요. 전자계산서까지 받았어요. 그럼 얘는 공제 대상이 되겠네요. 자, 그럼 매입매출전표 들어가셔가지고 6월 30일에 매입의 계산서니까 53번 면세 품목은 사과라고 했고요. 금액, 수량은 20kg라고 나와 있고요. 단가는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공급가액이 21만 2천원. 면세니까 부가세는 없을 거고요. 거래처는 사과농장. 얘도 전자계산서 그랬으니까 여 하시고 분계는 문제상에서 거래일에 다 현금 지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번 현금을 선택하시고 그러면 요식업에서는 사과를 원재료로 쓰는 거 맞잖아요. 여길 그대로 두시고요. 대신에 자, 여기에 얘가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적요에다가 F2번 눌러보시면 여기 6번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자동반영분이라고 나와요. 얘를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가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반영이 돼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나서 자, 어디로 가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로 가셔가지고 자, 날짜는 지금 1기 확정신고기간이니까 4월에서 6월 하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한 내용이 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 여기 오면 바꿔줄 게 있어요. 자, 요 내역은 맞으니까 상관이 없고 공제율은 바꿔줘야 되겠네요. 자, 음식점 법인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몇이라고요? 106분의 6이에요. 자, 요걸 바꿔주시고 다음 확정신고 기간이니까 한도 계산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요 밑에 예정분은 없다고 했고요. 확정분이 얼마가 있다고 그랬어요? 3억 3천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엔터 치시면 한도액은 1억 3,200인데 단기 매입한 게 21만 2천원이네요.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000원. 예정 때 공제받은 게 없으니까 예정신고분 입력 안 해도 되고요. 여기까지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2번 갈게요. 자, 2번은 다음은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관련 자료이다. 이를 반영하여 2020년 2기 확정신고 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부속서류 등의 작성은 생략하고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래요. 자, 그럼 부가세 신고서 열으셔서 날짜는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 자, 첫 번째 매출 자료부터 볼게요. 매출 자료 1번에 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액 9억 8천에 부가세 별도래요. 근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9억 7천이고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1,000만 원이래요. 자, 법인은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라고 그랬어요. 근데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게 되면 잘못한 거니까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법인이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게 되면 미발급이라고 보고 2%의 가산세를 내야 되는데 종이세금 계산서로도 발급을 했으니까 1%의 가산세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매출의 과세의 세금 계산서 발급분은 맞으니까 여기다 9억 8천에 9,800을 쓰시고요. 자, 빼먹을 수 있으니까 가산세에 가셔가지고 여기 미발급에다가 가산세에 미발급 가셔가지고 1,000만 원 하고 엔터를 치시면 기본적으로 2%가 나와요. 근데 종이세금 계산서라도 발급을 했으니까 1%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10만 원으로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되셨으면 2번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 2,200만 원 부가세 포함이니까 3번에다가 2,000만 원에 200만 원 쓰시면 되고요. 다음 3번에 보시면 현금 과세 매출액이 1,155만 원이 있는데 부가세 포함 현금 영수증 발급분은 1,100만 원이고 미발급분이 55만 원이에요. 그럼 현금 영수증은 어디에다가 여기 3번의 신용카드랑 같이 써주죠. 그럼 여기에다가 1,100만 원 부가세 포함이니까 여기에다가 1,000만 원 플러스해서 3,000만 원에 300만 원을 쓰시면 되고요. 현금 영수증 미발급분은 증빙서류가 없다는 얘기니까 자, 4번에다가 50만 원에 5만 원을 써주셔야 됩니다. 다음 매출 자료의 4번은 직수출. 얼마의 직수출액이 5천만 원이죠? 수출은 영세율의 기타 6번에다가 5천만 원 쓰시면 되고요. 5번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대손금액이 4,400 부가세 포함이면 대손세액을 공제받겠다는 얘기죠. 근데 세액만큼만 공제받는 거니까 자, 여기 대손세액 가감에다가 마이너스로 400만 원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되셨으면 매출 자료는 끝났고요. 매입 자료 갈게요. 1번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입액이 7억 2천 부가세 별도인데 원재료 매입분이 6억 2천 업무용 기계장치 매입이 9천이요. 거래처 접대 목록 매입분이 1,0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일단 입력할 건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을 구분해서 입력해야 되겠네요. 원재료 매입한 거 6억 2천하고 거래처 접대 목적 매입분도 일반 매입에 해당해요. 그래서 6억 3천만 원에 6,300만 원 쓰시고 고정자산에 9천에 900이에요. 근데 일반 매입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 중에 접대비가 있다는 거죠. 얘는 공제가 안 되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1000만원에 100만원을 빼주셔야 됩니다. 되셨으면 이번에 예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이니까 21번에다가 300만원 쓰시면 되고요. 기타에 보시면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없다는 거고요. 2번 당사는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했대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적용받기로 함. 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여기 54번에 여기에다가 만원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가산세는 아까 이거 이외에는 없겠네요. 그쵸?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4번 결산 갈게요. 자, 결산에 들어오면 자동, 수동부터 구분하자고 했죠. 자, 1번 당사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11월 1일 임차인으로부터 6개월치 임대료 120만원을 미리 받고 수령일에 전액 임대료로 계상했대요. 단 월할 계산으로 하며 회계 처리 시 음수 입력하지 말래요. 얘는 수동이겠죠. 수동. 2번 기말연재 외화장기 차입금 계상된 외화차입금 800만원이 시티은행에서 차입한 금액 10,000달러로 결산일 현재 환율이 1,100원이래요. 자, 얘도 수동이고요. 3번 기말 재고 자산을 조사한 결과 원재료 90만원이 부족하였다. 이는 당사의 공장에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데 부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얘도 수동이고요. 다음 4번에 결산일 현재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래요.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도 수동이고요. 5번 전기의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한 중앙은행의 장기차입금 2천만원에 대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워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대요. 얘도 수동이네요. 자, 전부 수동이네요. 자, 일반전표 들어가셔서 일반전표 입력 12월 31일. 자, 1번 임대료를 11월 1일에 임차인으로부터 6개월치 임대료 120만원을 11월 1일부터 4월 30일 것까지예요. 6개월치. 수령일에 전액 임대료로 계상을 했대요. 근데 이 임대료가 전부 다 올해치 수익에 해당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년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수익에서 빼야 돼요. 그래서 차변으로 임대료를 빼주세요. 얼마를 빼야 될까요? 6개월치가 120만원이니까 한 달에 20만원 꼴일 거고요. 그죠? 20만원씩 몇 개월치가 내년분이에요? 4개월치가 내년분이죠? 그래서 80만원이 내년치에 해당하니까 수익에서 빼시고, 자, 얘는 수익에서 왜 뺀 거라고요? 내년치를 미리 받은 거라서. 그럼 내가 돈을 맡아놓은 거니까 뭐에 해당해요? 부채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변에 선수 수익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2번 갈게요. 기말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계상된 외화 차입금 800만원. 배정 과목은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계상된 외화 차입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배정 과목이 외화 장기 차입금일 거예요. 시티은행에서 차입한 금액 10,000달러. 10월 1일 날 빌렸다는 얘기고요. 이게 결산일 현재 환율이 1,100원이래요. 그러면 빌릴 당시에는 원달러 환율이 얼마였단 얘기예요? 800원이었단 얘기죠? 800원인데 결산일 날 1,100원으로 300원이 올랐어요. 그럼 회사의 입장에서는 빚이 늘었죠?
그래서 대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 누구네 거요? 시티은행 거. 얼마가? 자, 300원씩 $10,000죠? 그럼 300만 원이 늘었네요. 얘가 늘어난 이유는 환율 차이로 인해서 빚이 늘었으니까 손해다. 그래서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이 되겠죠. 다음 3번은 기말 재고자산을 조사한 결과 원재료 90만 원이 부족하였다. 이는 당사 공장의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데 부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하래요. 자, 그러면 원재료가 없어졌으니까 대변의 원재료. 자, 근데 얘는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다른 용도로 썼다. 그래서 타계정 대체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적유를 8번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금액은 90만 원이 되고요. 얘는 뭘로 썼다는 거예요? 기계장치 수리하는 데 썼는데 비용 처리하래요. 그럼 뭘로? 선비. 공장 기계장치니까 500번대.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4번 결산일 현재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 투자자산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만 고려하며 하나의 점표로 입력하래요. 회사명은 주식회사 플러스. 2019년 취득할 때 2,500만 원 주고 샀는데요. 2019년에 기말 공정가액이 2,550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5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겠죠. 그런데 이게 2020년에 2,400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투자자산이니까 178번 쓰셔야 돼요. 얼마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150만 원이 떨어졌죠. 근데 이 금액만큼이 전부 다 평가 손실로 하려고 그랬더니 이익이 있잖아요. 그럼 이익을 먼저 상계하기로 한 거죠. 자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전년도에 50만 원 있었던 거 50만 원을 먼저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되는 겁니다. 다음 5번 갈게요. 전기에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한 중앙은행의 장기차입금 2천만 원에 대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워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계약했대요. 단 관련 회계 처리 날짜는 결산일로 한대요. 작년도에 내년에 갚아야지 하면서 유동성 대체를 해놨던 게 다시 장기차입금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차변으로 뭐를 없애면 되고 유동성 장기부채 누구네 거 중앙은행 거를 2천만 원 얘를 다시 뭘로 장기차입금으로 중앙은행 거 똑같이 바꿔놓으란 얘기입니다. 자, 전부 다 수동만 있다고 해도 자동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1월에서 12월 열어서 전표 추가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결산을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5번 연천징수와 관련된 거. 자, 5번에 1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직 사원 조인호 코드 103번에 필요한 수당 등록과 1월분 급여 자료 입력을 하시오. 단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를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부로 체크할 거 그랬네요.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원천징수에 급여 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자, 수당 공제 먼저 할게요. 기본급 있고요. 상여 있고요. 직책수당, 월처수당이 없네요. 자, 얘는 부로 뺄게요. 자, 그 다음에 식대가 나왔는데 옆에 추가 자료 보세요. 추가 자료의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 회사는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별도의 식사 제공은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비과세겠네요.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이 나왔는데 옆에 추가 자료 보시면 네 번째 항목에 조인호 씨는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그랬네요. 자, 본인 명의여야 된다고 그랬죠? 배우자 명의는 비과세 되지 않으니까 자, 얘 자가운전 보조금을 부로 바꾸시고 과세로 자가운전 보조금을 하나 넣어주세요. 다음 야간 근로수당이 나와 있는데 지금 조인호 사원은요 영업직 사원이에요. 어차피 과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비과세로 두셔도 상관없어요. 다음 자격수당 나와 있네요. 자, 옆에 추가 자료의 세 번째 항목에 보시면 조인호 씨는 전산세무이급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자격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자격수당은 과세가 되고요. 자격수당이라고 하나 넣어주시고 다음 육아수당 나와 있네요. 추가 자료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조인호 씨는 만 2세, 만 5세 두 명의 자녀가 있으며 자녀 1인당 10만원씩 육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6세의 자녀가 있으면 자, 육아수당이 비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비과세로 육아수당 F2번 찾으셔서 육아수당을 찾으세요. 이렇게 요거 육아수당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공제는 없죠. 공제는 없으니까 자, 확인하시고 몇 월분? 1월분이고요.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라고 했으니까 31일. 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기본급 180, 상여가 25만원, 식대가 12만원, 자가운전보조금 15만원, 야간근로수당 20만원, 자격수당이 5만원, 육아수당이 20만원, 국민연금이 81,000원, 건강보험이 55,000, 080원, 장기요양이 4,060원, 고용보험이 16,700원, 소득세가 47,620원, 지방소득세 4,760원. 이렇게 입력만 하시면 되겠네요. 되셨으면 2번 갈게요. 다음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보고 생산직 사원 장필주 세대 주면서 총 급여가 5,500으로 가정한다.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연금 저축 등 탭 및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그랬네요. 자, 밑에 부양가족 자료는 입력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사원은 F2번 누르셔서 장필주 찾으세요. 자, 옆에 연말정산 자료 첫 번째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60만원 남호현이에요. 남호현이 누구였죠? 배우자예요. 근데 배우자 총 급여를 봤더니 500만원이네요. 그러면 5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죠.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경우에 공제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장성 보험 일반에 가셔서 60만원 쓰시고 옆에 비고에 보시면 직불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직불카드 중복공제 안됩니다.
다음 두 번째 상해보험료도 보장성 보험이 되죠. 20만원 장필주 본인 거네요. 그러니까 공제해주겠죠. 보장성 보험 일반에다가 20만원 플러스 해서 80만원. 저축성 보험은 안 해준다고 했죠. 자, 이렇게 보험료는 끝났고요. 의료비 갈게요. 자, 의료비. 위암수술비, 장국환, 부친이에요. 부친. 자, 부친은 나이가 49년생이면 몇 살이죠? 어찌됐든 65세는 넘었네요. 그죠? 자, 그러면 65세 이상자에다가 얼마? 400만원 쓰시고. 다음 한약 구입비가 있네요. 근데 비고에 보시면 치료 목적용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공제를 해줄 거예요. 근데 장여천이죠. 장여천은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그 밖에 공제 대상자에다가 50만원 쓰시고. 다음 라식 수술비 80만원 장필주 본인인데 신용카드로 결제했대요. 자,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가능하죠. 자, 일단 본인의 라식 수술비는 여기 본인. 자, 아까 400만원 입력한 게 있으니까 플러스 하셔가지고 480만원으로 고쳐 쓰시고요. 다음 치아 미백 수술비 30만원 남호연 배우자 건데 치아 미백은요 치료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미용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가 안 됩니다. 자, 의료비 끝났으면 확인하시고 교육비 갈게요. 교육비 첫 번째 대학교 등록금 500만원이 장국환 씨 건데 장국환은 부친이었죠?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영어학원비 장부천이에요. 근데 장부천은 학교 다니는 학생이죠? 그러니까 학원비, 교육비 공제로 안 될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교복 구입비 70만원 장부천. 교복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죠. 근데 한도가 있었어요. 얼마요? 50만원. 그래서 초중고에 가셔가지고 50만원만 입력을 해주세요. 다음 태권도 학원비가 60만원 누구 거? 장여천이에요. 근데 취약전 아동에 해당하죠?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죠. 그래서 여기 취약전 아동에 들어가셔서 얼마요? 6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기부금이네요. 자, 기부금 첫 번째 사찰 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에 해당하겠죠. 장국환이 쓴 건데 장국환은 부친이었고 소득이 없었어요. 기부금은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 제한만 있어요. 근데 소득이 없으니까 공제를 해주겠죠. 그래서 종교단체 당해기부금에다가 20만원 쓰시고. 다음 밑에 보니까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어요. 근데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해줍니다. 그러면 본인 장필주 거 맞으니까 여기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여기에다 입력하시고 25만원이니까 초과분 15만원에 대해서는 법정 기부금으로 공제를 받는 겁니다. 되셨으면 신용카드 나왔네요. 신용카드 갈게요. 신용카드 가셔서 신용카드 2200만원을 장필주가 썼는데 이 중에 라식 수술비가 포함되어 있대요. 병원비는 그러니까 의료비는 신용카드랑 중복공제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그냥 2200만원 전액 쓰시면 됩니다. 다음 직불카드 쓴 게 있는데 600만원 남호연 배우자가 쓴 거예요. 배우자가
아까 총 급여가 500만 원밖에 없었으니까 공제를 해줄 텐데 옆에 비고의 자동차 보험료 60만 원은 아까 보험료 공제로 받았기 때문에 얘는 중복 공제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 입력하시면 돼요? 540만 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자녀 장부천이 현금 영수증 55만 원인데 이 중에 전통시장 사용분이 30만 원 있대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에는 25만 원만 쓰시고 전통시장에 가셔서 30만 원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신용카드까지는 끝났고요. 마지막 연금저축이 있는데 연금저축은 본인만 해줍니다. 그래서 장필주 본인 것만 요 위에 연금저축 등 있죠. 클릭하셔서 자, 연금저축에 들어가셔서 2번 연금저축 자, 코드는 F2번 누르셔서 얘가 지금 우리은행이죠? 우리은행 계좌번호는 123-4567 89000 금액은 300만원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연금저축은 본인만 되기 때문에 남호연 배우자 거는 공제 대상이 안 돼요.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네요.